어. 도서관 가서 빨리 가서 공부하려고? 한 시간 하고 이거 정리하고 나머지 마지막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파트 스피드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4 테마 34는 1주택 특례죠. 이런 뭐라 했어요? 집이 두 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거라 했죠? 집이 두 개인데 하나로 봐준다. 이거 뭐다 했어요? 자, 일반 주택이 있는데 뭐 있다. 이거 팔길래 새로 집을 하나 사게 되면 집이 두 개가 된다 그랬죠? 자, 이때 뭘 팔아라? 얘를 팔아라. 항상 이거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모르면 기존에 있던 집을 무조건 먼저 파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그러면 얘는 조건이 뭐다? 무조건 아니고 이 집은 이 집 산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사야 됩니다. 그죠? 지나고 사고 그리고 몇 년 안에? 3년. 그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된다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얘는 뭘로 봐?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한다 했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야 됩니다. 왜? 이거 2년 후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야 됩니다. 뭐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래야지 비과세 한다. 그럼 아니라는 거. 집이 두 개인데 바로 비과세는 없다. 그죠? 보시면 되죠? 이게 기본 개념. 그래서 뭐 있어요? 일반 주택인데 뭘 받았어? 상속받아 집이 두 개 됐다. 상속. 자, 뭘 팔아라? 일반 주택 팔아라. 이거 팔아라. 얘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아무 때나 팔면 돼. 아무 때나. 대신 얘를 먼저 팔아야 돼. 상속받은 주택 먼저 팔면 안 되고 반드시 기존에 있던 집을 먼저 팔면 된다. 얘하고는 틀린 게 기간 제한이 없다는 거. 아무 때나 팔아라. 그죠? 얘네들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집을 파는 건데 기존에 있던 집을 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부모님과 자녀가 학가에 따로 살다가 학가하거나 그죠? 남녀가 결혼해서 집이 두 개가 되면 얘기죠. 자, 이 케이스는 자, 기존의 집이란 말은 뭘 하겠어요? 내 앞으로 집이 하나가 있어. 근데 또 집이 또 생긴 거죠. 그 본인 앞으로 집이 두 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집이란 말은 성립이 되는데 여기는 2주택은 맞지만 각각 1주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의 일반 주택이라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 학가하는 거잖아. 학가. 그죠? 어느 집으로 학가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무조건 아무거나 뭐 이거 정해서 얘 먼저 팔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거나 혼인하거나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 얘는 뭘로 본다?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주택 본다.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죠. 여기는 뭐?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여기는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5년. 그죠? 기간 잘 보시고, 요거 아무거나 먼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얘가요. 나오면. 요거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하고 문화재 주택이 있거나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이 있다. 그럼 뭘 팔아라? 얘 팔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전에 있던 것들. 그죠? 특별한 거 없어요. 이게 나오면. 생각보다 문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딱 풀면 크게 뭐 문제될 거 없어요. 몇 번 풀으면 충분히 풀 수 있죠. 근데 이게 돼 있죠. 임대주택이 있고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다. 근데 이 임대주택 외에 뭐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먼저 팔면 얘도 본다? 1주택으로 봐준다. 대신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거주하는 집을 먼저 팔아야 되니까 여기서 의무적으로 2년 이상 뭘 해야 된다? 거주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2년 거주 안 하면 아무리 오래 보유했어도 1주택자가 될 수 없다. 전제 조건이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그게 복잡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 예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래서 일반 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안에? 3년 이내 팔면 뭐 한다? 1세대 1주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세대 합친 경우 결혼 동거 분양 몇 년 안에? 5년 이내 5년 아무거나 먼저. 상속은 뭘 팔아라? 일반 주택 팔아라. 기간 제한 없고. 그러니까 어떤 건 기간 나오고 안 나오고 하니까 이건 좀 구분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다가 하면 안 되고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4번 일반 주택과 문화재 주택, 5번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 둘 다 뭘 팔아라? 일반 주택 팔아라. 그죠? 그 순서만 잘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크게 뭐 내용이 복잡해서 이해 못하고 그런 건 없죠.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죠? 6번 실수요 목적으로 1세대 2주택 그랬죠. 이건 뭐냐면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을 샀을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어요. 내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집이 하나 있는데 지방의 집을 실수요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얘도 뭘 팔아라? 기존에 있던 일반 주택을 몇 년 안에? 3년 이내 팔면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조심할 게 이제 얘는 1년 지난 다음에 사고 3년 안에 팔잖아요. 그죠? 근데 실수요 목적 수도권 안에 있는 사람이 수도권 밖에 집을 살 때는 이건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사면 돼. 그리고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안에 팔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건 옆집 사도 상관없고 뒷집 사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걔는 뭐예요?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이 수도권 밖에 집을 샀을 때 실수요금 그때는 저렇게 간다. 그죠? 근데 걔는 뭐 얘랑 헷갈리면 요거를 잘 정리할 때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죠? 1년 이상. 이게 뭐라고 나와? 6개월 이상 경과 이렇게 나오죠. 그런 거 다 고르시면 되는 거야. 문제가 나올 게 뻔하죠.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양도시는 뭘 해라?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까지 하면 뭐예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거주를 2년에 무조건 내는. 그건 뭐 1주택 특례는 그렇고. 그다음 보유기간 특례는 뭐예요? 내가 몇 년 보유 안 했어. 2년 보유 안 했는데도 2년 보유 한 걸로 봐주는. 자, 2년 이상 보유. 그럼 보유기간은 뭘로 따진다 했죠? 그러니까 주민등 전입일로, 거주기간은 주민등 전입일로 전출일이고 보유기간은 공고상으로 갑니다. 그죠? 등기부가 대표적이죠. 그럼 얘는 2년 보유 하야 되는데 안 했는데도 하는 거 있죠? 첫 번째 뭐라 하겠어요? 건설, 임대주택, 그랬죠? 건설, 임대주택은 뭐만 하면 된다? 그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5년 이상이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요. 이게 뭐라겠어요? 그 일정 기간 임대했다가 의무 임대기간 끝나면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 말한다겠죠? 이거 그러니까 남의 집에 새 들어가 살다가 5년을 살았어. 그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했는데 얘가 자기가 분양을 받아서 본인 앞으로 등기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걸 1년 후에 팔면 얘는 보유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보유기간은 1년. 왜? 등기를 해야지 보유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년 보유 못했어. 하지만 뭘 하면 된다? 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여기서 뭐 했으면? 5년 이상을 살았으면. 그죠? 5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뭐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건설 임대주택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면 된다. 그죠? 그럼 2년 보유 안 했어도 비과세 해주겠다. 얘는 비과세 한다가 맞죠? 왜? 1세대 1주택이잖아. 2년 보유 못했어. 근데 이걸 하면 2년 보유 한 걸로 봐주겠다잖아. 그러면 얘는 비과세 한다가 맞고, 아까 1주택 특례는 2개니까 바로 비과세 그러면 안 되고, 그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 되죠. 무조건 해준 거 있다 했죠? 뭐 수용. 그죠? 수용당하면 강제 수용된 거니까 얘는 무조건 해주겠다. 또 있죠? 이민가. 그죠?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 그죠? 원주 살다가 여러분이 저기 세네갈로 이사 가기로 했 이민 가기로 했 세네갈로. 그래서 이민가 집 팔아야 되는데 산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이민 가게 됐다. 그죠? 그럼 뭐 해줘? 무조건 비과세 해줍니다.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은 안 가는데 직장이 해외로 발령나서 1년 이상 장기간 나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집 팔고 가면 된다. 안 팔리면 못한다. 안 팔리면. 출국 1년부터 몇 년 안에? 2년 이내 팔면. 그죠? 못 팔면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도 뭐 해주겠다? 비과세는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뭐예요? 1년 이상 뭐만 하면? 거주. 얘는 보유 아니고 뭐? 거주만 했으면 된다. 뭐 있다 했죠? 치약상 형편. 무슨 얘기예요? 학교를 애가 타 지역으로 갔다. 그죠? 그래서 너무 멀어서 뭐가 힘들어? 통학하기 힘들다. 이사 가야죠. 집을 1년만 살았으면 2년 보유 한 걸로 봐서 비과세. 뭐는 안 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됩니다. 고등학생부터 됩니다. 아니면 아파서 질병 치료하려는데 간호해야 돼. 근데 장기간, 1년 장기간 치료해야 돼. 그럼 또 너무 모르면 간호 못 하잖아요. 여기도 이사 가라. 마지막 하나가 뭐다? 근무상. 직장 문제 때문에 가는 거죠. 이거 사업상 형편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사업상 형편은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 가는 건 안 돼. 뭐다? 근무상 형편. 그리고 1년 거주. 보유 아니고 거주. 그리고 세대 전에 어디로 이사 가야 돼? 타 시군으로. 그죠? 다른 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동일 시군 그러면 안 돼요. 왜? 같은 시군으로 가면서 멀다고 하면 인정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거기 테마 35에 보면 다음의 경우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기억번 건설 임대주택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라고 돼 있고요. 수용은 무조건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용이 됐는데 그 짜투리 전체 수용이 안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있다. 그럼 걔도 5년 이내 팔면 걔도 뭐 해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디귿 해외 이주로 세대 전에 출국하는 거나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치약 또는 근무상 세대 전에 출국하는 경우 무조건 해주겠다는 거죠. 다만 출국 후 몇 년 안에 2년 이내 양도시 안 한다. 2년 지나면 비과세 안 된다. 그치? 리을 1년 이상 거주. 뭐라고요? 거주한 주택을 치약, 근무상 형편, 질병 유형, 기타 부득이한사로 어디로 갔대요? 타 시군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럼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딸랑 거기에 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막상 풀다 보면 비과세 파트가 문제가 생각보다 안 많아요. 왜? 낼 게 없어요. 여기 딱 이런 거라.
근데 이 각각의 특례는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유기간 특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주택 특례, 그리고 세대 구성의 예외 규정. 그거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용도 많지 않으니까. 비과세 파트가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이거 원래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 근데 그 밑에 보유기간 계산 나오죠? 그럼 재건축이라고 했어요. 재건축은 뭘 재건축이라고 해요? 그죠?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파상 구역 지정에서 아파트 구역 정비구역 지정에서 재건축, 이게 재건축이죠. 그럼 내가 집이 오래돼가지고 때려 부셔서 발로 뻥 찼더니 집이 무너졌어. 그죠? 그럼 다시 지었어. 그럼 뭐 한 거예요? 내 개인 집이 단독주택인데 시골의 집인데 오래돼가지고 발로 뻥 찼더니 다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다시 지었어. 그럼 나 뭐 한 거예요? 예? 그 배운 사람들은 그걸 이제 물어봐요. 막 그 면적이 늘어났느냐, 그죠? 기준 면적보다 아니면 뭐 해가지고 막 신증 계제 이걸로 가는 거죠. 배운 사람들은. 그죠? 우리 세법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배워, 우리는. 그죠? 우리 그냥 뭐라 그래? 재건축했다고 그래. 다시 졌잖아요. 부시고 새로 졌잖아. 그러니까 공법하는 사람들은 신증계제를 가지고 건축법에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막 연관을 시켜서 면적이 증가됐니 안 됐니에 따라서 얘가 신축이 될 수 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고 부시고 새로 졌어. 재건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재건축이. 소실, 도계, 노후 등으로 이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제 얘가 이런 얘기잖아. 집 이렇게 했는데 여기 1년 부여했어요. 이걸 부시고 새로 졌어. 그죠? 얘 1년 부여했어. 이거 팔았다. 자, 보유기간 몇 년? 이거 팔고 산 거 아니죠? 부시고 여기다 줬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합산해줘야지. 그럼 몇 년? 2년. 근데 공사기간이 있어. 그죠? 얘가 1년. 그래서. 그럼 보유기간 이때는 틀리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그러면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들어가요. 근데 불이 나거나 노후가 돼서 내가 때려 부시고 새로 줬다 그러면 공사기간을 포함을 안 시켜준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주고, 그리고 뭐가 차이가 있다? 공사기간이 들어간 여부가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프린트에 보유기간 계산 1번에 소실, 도계, 누구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는 뭐예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 기간 통산, 그 다음에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한 주택은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건축 후 보유기간을 완다? 통산한다. 그러니까 공사기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건 그 공사기간 넣어줬다면 골치 아프죠. 막, 그죠? 막 늘렸다 줄였다 해가지고 지 맘대로 하니까 안 해주고, 정비법은 구역 지정에서 하는 거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허가받고 하는 거니까 그걸 인정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3번은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번에 밑집구가 부산에 집을 사가지고 현재 3년 보유하고 있어요. 비거주자죠. 그 상태에서 앞집에 삼돌이랑 눈이 맞아 결혼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는 주소가 생긴 거죠? 그럼 뭘로 바뀐 거예요? 거주자로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그 집을 팔면 뭘 해주겠다? 비거주자였을 때 보유기간도 통산해주겠다. 전제 조건이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집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돼야 된다. 그죠? 그 집을 3년 보유했는데 거기 전세 주고 다른 물 좋은 아파트로 가가지고 그 앞집에 삼돌이랑 결혼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기 집, 그 집에 사는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돼야 된다. 그러면 통산해주겠다. 그죠?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오른쪽 테마 36에 그 비과세 지금 배운 거 지문 정리가 쭉 나옵니다. 가로치기. 여러분은 원하는 문제네, 문제. OX. 틀리게 한번 해봐요. 1번.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오아님 X겠죠, 뭐, 일단. 답은 다 이 얘기잖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죠?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 토지는 비과세 못 받아요. 왜? 주택 부속 토지가 주인이 다르잖아. 근데 얘네 둘이 동일 세대원이면 얘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원이면 뭐다? 명의가 달라도 토지까지 합해서 1주택으로 봐주고, 동일 세대원이 아니면 토지는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주택의 부수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동일 세대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1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했대. 그럼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맞죠? 2번 지적공모상 지번이 상이한 두 필지 토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된 토지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시골에 가면 이게 땅이 두 필지라는 거예요. 275번지 276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집 있고 여기 한 울타리 있고 여기서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전체 다 1세대 1주택입니다. 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럼 예를 들면 아파트 15층을 사가지고요. 90평짜리 이쪽 90평, 이쪽 맞은편인 걸 사가지고 이거 텄어. 터가지고 198평으로 쓰고 있어. 자, 얘는 몇 주택? 180평. 1주택. 왜? 아니 공보상 2주택인데 실제는 뭐예요? 터가지고 한 세대가 쓰고 있으면 몇 주택이야? 1주택이라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죠? 사실관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 집 90평짜리 사가지고 두 개 텄어도 돼요? 꼭대기 거. 그동안 이게 2주택일까봐 불안해서 못 하신 분들 지금 사서 해도 괜찮아. 이게 알려주잖아. 그죠? 자, 이거 어디 가서 배우겠어? 알려주는 거니까. 자, 지금 집을 못 사네. 트는 건 그냥 배웠는데, 그죠? 뭐라도 하나 알고 있어야죠. 2번은 맞는 얘기죠? 3번. 2주택 이상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자, 여러분 집이 속세를 떠나려고 하는데 오늘 집을 팔았는데 같이 속세를 떠나라고 빨리 떠나라고 동시에 두 개 다 팔렸어. 오늘. 그러면 얘가 집이 두 개면 먼저 파는 거, 나중에 파는 거 어느 게 1주택이다? 아, 그러니까 두 개인데, 집이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먼저 파는 거, 나중에 파는 거, 어느 게 1주택이냐? 나중에 파는 거. 그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얘가 같은 날 두 개 팔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오야맘이라고 했죠?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얘처럼 보유기간이 긴 게 아니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양도 차익 제일 큰 거, 세금 제일 많이 나온 걸 제일 나중에 팔았다고 해서 비과세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2번은 그냥 3번은 틀렸죠? 3번. 겸용주택은 주거용의 면적보다 주거 이외 용도의 면적이 클 때는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X. 이거 맞았다고 안 돼요? 크면 전부 주택 했더니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주거 부분이 큰 게 아니라 주거 이외 용도 면적이 크대. 그럼 주거 부분이 크다는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얘는 전체 1주택 그러면 안 되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엄청 많이 틀리는 거예요. 왜? 외웠는데 큰 거, 크면 전부 주택 그러니까 크대, 맞았다 이러면 안 되죠. 주거 부분이 커야 되는 얘는 뭐가 크대? 주거 이외의 부분이 크대잖아. 틀렸고. 5번 1세대 1주택 소유자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고 집이.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1주택인데 이걸 분할했다 이렇게. 그럼 이쪽은 건물이 없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나대지. 1주택이 아니죠. 그 얘기야. 근데 이러면 어떤다 했어? 같이 둘 다 건물이 있어. 이렇게 분할했어. 양쪽 다 그럼 집이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해라? 2주택자라고 생각해라. 2주택. 자, 그럼 2주택. 그러면 어느 걸 1주택으로 본다? 어느 걸 1주택. 나중에. 근데 법은 뭐라고 돼 있다? 둘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 맞는 말이잖아. 나중에 파는 걸 1주택 보니까 먼저 파는 1주택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문이 그냥 나중에 파는 걸 1주택은 훨씬 이해가 빠른데 굳이 법은 둘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온 거지. 머리 아픈 거죠. 그러니까 삐끗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삐끗하면 훅 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5번은 지금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 토지만 분할하면 1주택이 아니고 6번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아니죠. 가구별로 분양하면 방 하나하나 따로따로 분양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예요? 공동주택 각각 1주택이죠. 뭐라고 나와야 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야 되는 거죠. 틀렸고. 7번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공부상 2주택인 경우는 매매계약서 등에서 매매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없다. X죠. 그러니까 내가 팔았는데 둘 중에 하나 팔았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안 해가 잔금 다 받았는데 그죠? 그러면 그 매매 사실을 입증하면 나는 공부상 2주택이어도 몇 주택으로 봐준다? 1주택. 왜? 상대방이 등기를 안 해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그죠? 8번 1세대가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1세대가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대요. 그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아니 그 봐봐 이제 이게 들어가면 이게 거주기간에 관계 이게 들어가니까 머리 아픈 거야.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뭐 하면 돼? 1세대 1주택 그 다음 그렇다며. 그럼 얘는 거주기간 관계 맞잖아요. 거주기간 상관없어. 거주기간 상관없다. 보유만 2년 하면 되잖아. 근데 막 거주기간 들어가니까 또 막 얘가 관계없이 그러니까 막 예민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얘가 관계없나? 관계없죠. 2년 이상 보유. 그냥 보유. 그러니까 8번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 지금 답 잘 쓰고 있는 거죠? 막 되는 대로 X, OX 막 이렇게 하지 말고. 9번 1주택의 2년 보유 멸시라고. 이거 뭐래요? 1주택 2년 보유했대. 이상 여기까지만 딱 하면 얘는 뭘 받아? 비과세죠. 그런데 뭐 했대? 승질나가지고 때려 부셨다는 거죠. 발로 덩 찼더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멸시를 해버렸어.
그리고 팔면 1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왜? 얘는 과거는 묻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세법 원래 깔끔한 과목이라 했다니까. 과거에 네가 뭐 여자친구 있었니 없었니 남자친구 있었니 이런 거 안 물어봐. 그죠? 그냥 지금 이 순간 요것만 따진다니까. 지금 이 순간 나만 좋아하지? 그럼 그건 끝이야. 구질구질하게 막 옛날 얘기 안 물어본다니까. 세법은 깔끔한 과목이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요? 나대지 멸실했다는 그럼 현재는 뭐요? 나대지 1주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땡. 틀렸죠? 설명은 듣고 답은 엉뚱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9번이 맞아 틀려? X라고 X. 그렇죠, X. 10번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1주택 요건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땡. 틀렸습니다. 왜? 우리가 무허가 건물도 비과세권 충족하면 뭐다? 주택을 등기친 거하고 똑같이 지급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미등기 제외자산에 들어가면 거기 있어요. 비과세 건축은 1주택으로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뭘로 본다? 등기한 거하고 똑같이 지급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5개 모이면 한 문제 되는 거죠. 별거 있습니까? 그래서 OX 문제. 그래서 보시면 돼요. 오늘 안 어렵죠? 이 정도야 막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자신감 생기는데 집에 가면 이제 자신감 딱 떨어지죠. 다음 주도 아니죠. 이제 며칠 있다 또 오면 그때 가면죠. 뭔 얘기나 그러겠죠. 37번 부가징수. 얘는 신고납부죠. 자, 신고납부. 얘는 뭐래요? 예정신고가 있고 뭐가 있다? 확정신고가 있다. 자, 예정신고. 자, 예정신고 어떻게 한다? 부동산 등. 잘 물어봐야 돼요. 또 답을 엉뚱 알려줄 수가 있어. 그래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마카마카 하죠, 근데. 네? 세법은 특이하게 학원에서 이제 몇 명 정도 있어. 한두 명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학원에 한두 명씩.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5회 동형모의고사 하는데 20문제를 보고 하거든요. 특강을 하거든요. 6주 동안. 근데 계속 19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씩 틀리는 거야. 근데 지난주 거는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어렵게 냈거든요, 진짜. 근데 야, 그거는 제가 볼 때 15개 맞으면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또 19개 맞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 틀린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어려웠는데 문제가 유출될 일도 없고 희한하죠.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누군지 몰라. 이름을 다 뭐 가명을 써가지고 미미공주 막 이런 거 써가지고 그린노즈 막 나 잡초 이렇게 나 잡초 2% 메달 이렇게 써놨어요. 제목을. 그럼 뭐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처음부 다 자기들이 막 그죠? 무슨 뭐 다 공주래?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그린 노즈, 블랙 노즈 이렇게 노즈. 장미들이 이렇게 많아. 장미들이. 얘는 다 장미야. 그죠? 슈퍼맨 이렇게 쓰라니까. 슈퍼맨. 마린보이 이런 거 쓰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죠? 서부소년 차돌이 이런 거 쓰라니까. 서부소년 차돌이 아는 사람은 연식된 거니까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최소한 70년대 초반에서 60년대에만 알 수 있는 토요일 날 했던 거예요. 서부소년. 우리들의 서부소년 차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시험에 안 넣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그거 몰라? 알죠? 그런 거죠. 자, 부동산 등은 토건부기예요. 토건부기. 그래서 얘는 예정식 언제까지 한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은 분기 말부터 2개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라 했죠. 4월 1일에 토지 팔면 얘는 예정식 언제까지 한다 했어요? 6월 30일. 그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5월 말, 6월 말. 그러니까 무조건 예정신고는 일단 1월부터 12월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그달 말이 나와야 정답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 29일 그러면 볼 것도 없어. 무조건 틀리면 따질 것도 없어요. 왜? 29일은 없어. 1월 31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달에 말일이 나와야 된다. 왜? 시작을 말부터 시작해서 2개월이니까 개월은 무조건 뭐라겠어요? 내가 오늘 시작한 날로부터 그 다음 달 오늘, 그 다음 달 오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말일로 했으니까 무조건 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시험 이렇게 나왔다니까. 6월 15 이렇게 나왔다니까. 볼 것도 없다니까. 뭐 이걸 고민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틀린 거야. 이런 건 없어. 그죠? 주식은요. 주식은 분기 말부터 1, 2, 3, 4, 5, 6이잖아. 4, 5, 6. 6월 말이 분기 말이죠? 그럼 얘는 언제? 8월 31일. 8월 말. 이렇게, 이거 별거 없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라 그랬어요? 허가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얘는 언제다? 네.
그러니까 이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면 예정신고 언제까지라? 8월 30일. 허가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이해하면 별거 없어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얘가 원래 토지잖아요. 여기 들어가죠, 토지는. 그죠? 그럼 얘는 언제야?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양도일이 잔금 날짜잖아요. 양도세는. 그럼 원래 이날로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날로 가려고 하면 여기가 뭐예요? 허가구역이라는 거죠. 그럼 허가구역은 뭐가 나? 불허가가 나면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계약 자체가. 그럼 원상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래는 이걸로 가야 되는데 이 잔금 당시에 허가가 나 있느냐 안 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허가 나 있어 안 나 있어요? 안 나 있죠. 이 당시 안 나 있죠. 그럼 무슨 얘기야? 이때 가서 불허가 날 확률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불허가 나면 여기서 세금 냈는데 불허가 나버리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니까 미리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이렇게 가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렇게 있어. 허가 나고 잔금 이렇게 줬어. 얘는 언제? 그럼 몇 월, 언제까지 해야 돼? 이정신고. 8월 31일까지예요. 8월 31일. 왜? 잔금 날짜로 가는 거라니까 원래는. 근데 그 전에 이미 허가 나 있잖아요. 그럼 계약은 이미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이걸로 가야 되는 거 원래는. 그죠? 근데 뭐가 다르다? 잔금 당시 허가가 나 있느냐 안 나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허가 안 나 있으니까 불허갈 여지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여긴 이미 허가 나 있으니까 원래대로 잔금 날짜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확정신고는 항상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부과 된다 안 된다? 예정신고 자, 오늘이 7월달이죠? 오늘 팔았어. 그럼 오늘 이달 말부터 2개월이니까 8, 9월 30일까지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문다 안 문다? 네? 당연히 내야 됩니다. 이게 의무규정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내셔야 돼. 어떤 분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있으니까 예정신고 안 해도 내년에 확정신고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도 돼. 내년에 해도 돼. 대신 가산세는 내셔야 돼. 왜? 법의 의무규정이라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얘가 확정신고를 계속해서 확정신고까지 안 하면 이때 너 예정신고에 있는 가산세 부과했는데 확정신고를 또 안 해? 그럼 여기서 이중으로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거 안 해서 가산세 부과되는데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면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양도차익이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뭐는 해야 된다? 신고는 하셔야 된다. 손해보고 팔건, 그죠? 손실이 났건 아니면 차익이 없건 신고는 하셔야 된다. 왜 그런다 했어요? 신고를 안 하면 얘가 원주 세무서에서 얘가 도대체 진짜로 남았는데 손해봤다고 하는지 진짜 손해봤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손해봤으면 세금은 부과 안 하겠다. 대신 근거를 갖춰서 나한테 뭐해라? 신고를 해줘라. 그럼 네가 보고 맞으면 세금 부과 안 하겠다.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죠?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뭐는 해야 된다? 신고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렇죠? 기본되죠. 허가구역은 그럼 이렇게 됐죠. 2015년 12월 31일에 잔금 주고 2016년 1월 달에 허가 나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 예정신고 언제까지 된다? 네? 2016년 3월 말에 허가일 그죠? 확정신고는 2017년 5월 1일부터 30일이죠. 왜? 예정신고한 과세기간 속한 연도에 다음 연도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이거 안 하면 가산세 내시면 되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를 보죠. 17페이지 테마 37 신고 납부 및 가산세 그 가로원에 뭐라고 되세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도 뭐내다. 신고는 해야 한다. 예정신고 납부 나오죠? 토건 부기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분기 말부터 2개월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하면 무조건 뒤에 겁니다. 허가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는 허가가 나중에 난 거죠. 그럼 뭐다?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잔고표시 뭐라고 돼 있어요? 허가가 난 후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일 그러시면 안 된다. 그죠? 그때는 양도일. 거기처럼 나면 틀린 거죠. 허가 난 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럼 땡 틀렸다. 지금 그거 구분 되시죠? 그 구분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이거 나중에 잘못된 문제 틀릴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허가일로 가지 마라. 그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0일인데 확정신고 기한 특례라고 돼 있죠. 그게 뭐냐면 돌아가셨어요. 이번 달에.
돌아가셨는데, 거주자가 돌아가셨는데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내년에 오셔가지고 확정신고해라 이럴 수 없으니까 상속인이 어떻게 해? 상속 개시일에 속한 날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하시면 됩니다. 항상 뭐 상속은 무조건 나오면 날짜는 6개월이에요. 개시일에 속한 날에. 그죠? 미국으로 이민 가요. 그죠? 이민 가는 사람한테 내년에 5월 달에 와서 확정신고하래. 세금은 100만 원인데 비행기 싸게 1000만 원이야. 내년에 오라. 그러면 안 되죠. 출국일 전날까지 하면 된다. 특례다. 그죠?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한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예정신고 하시면 확정신고를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요? 예정신고를 하면 이번에 했어요. 예정신고를 2달 안에. 그럼 내년에 확정신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안 해도 됩니다. 왜? 2번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얘가 그러니까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뭐라 했어요? 이런 거라 했죠. 1월 달에 내가 토지 팔았는데 1억인데 얘가 누진이야. 6에서 38%. 이렇게 세금을 냈다. 그죠? 근데 같은 연도에 또 팔았다. 그죠? 또 1억. 얘도 6에서 38%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세금 냈어. 이랬을 때, 자, 뭐라겠어요?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하면 그 2번째부터는 어떻게 신고해라? 요거를 합해서 한꺼번에 신고해야 됩니다. 2억 원 곱하기 6에서 38% 해서 세금이 나오면 요거 낸 거 있죠? 요거 빼고 나머지를 신고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연도에 누진을 2번 이상 팔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왜요? 화폐가 커지니까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같은 연도에 이거 하는 게 안 좋죠. 근데 한 번은 누진, 한 번은 비례. 그럼 상관없어요. 왜? 둘이 합할 수가 없죠. 누진일 때만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팔고 만약에 12월에 또 판다. 그러면 가능하면 잔금 날짜를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세금 세제상.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대상자. 자,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배출조 이항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예정신고한 거죠. 따로따로. 그죠? 예정신고 한 거 맞잖아요. 하지만 얘는 반드시 뭘 해라? 내년 5월 달에 이렇게 합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게 이 특례 예외다. 그죠? 그런 얘기죠. 분납되죠? 금액 1000만 원 초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분납이 1000만 원 초과예요. 재산세를 500초과고 종부세를 500초과인데 양도세는 분납 금액이 얼마다? 1000만 원 초과라는 거 기억하시고 1000만 원 초과. 기한은 납기후 2개월이나 하시면 돼요. 국세는 2개월. 얘는 그러니까 기간이 금액이 1000만 원 초과다 보니까 분납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 세액 2천만 원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다른 건 뭐라도 기억해야 되죠? 금액하고 기간은 기억하시라.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진짜 틀리면 안 됩니다. 분납만 된다. 가산세 나와 있죠? 똑같아. 납부 똑같고. 그 납부는 1일 만분의 3인데 여기는 100분의 70 한도 없습니다. 왜요? 그 한도는 누구만 해당돼? 지방세만 해당되는 거 지방세만.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2번 밑에 당구 표시되어 있죠.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뭐 말인지 아시죠? 예정신고 했는데 안에서 가산세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확정신고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왜?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된다. 이 뜻이죠? 보시면. 부가세는 농특세 20% 내면 됩니다. 뭘 조심해야 돼? 거기 감면. 얘 납부세계. 그 지문이 되게 어려서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양도세는 납부세계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납부세계 지방소득 10%. 맞아, 틀려? 틀렸어요. 근데 이걸 틀렸다고 안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생각하는 사람 벌써 틀릴 여지가 있는 거야.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냥 무조건 틀렸다고 해야 돼요. 왜? 납부세계는 부가세 없어. 뭐만 있어? 감면의 경우만 농특세 20%.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경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돼 있어. 두 개 다 누가 하는 거라 했어요? 세무서장이 하는 거야, 둘 다. 그죠? 자, 근데 이거는 뭐고? 결정이고, 이는 뭐다? 경정, 그렇게 됐습니다. 자, 세무서장이 내 세금을 직접 결정한다는 얘기. 이거는요, 경정은 뜻은 뭐다?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 그런 뜻이라겠죠? 자, 그러면 왜 세무서장이 내 세금을 직접 결정해?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그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고 안 하니까
세무서장이 직접 세금을 결정한다 그래요. 경정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걸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 잘못된 거 어떻게 알아? 이거 신고했으니까 알죠. 신고했으니까. 신고했는데 뭐가 됐다? 얘가 잘못됐죠. 탈루나 오류가 생겼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경정 그래요. 어쨌든 이거 두 개 바뀌면 안 돼요. 결정, 경정, 용어. 그죠? 신고 안 했다. 그럼 뭐라고요? 결정. 신고한 탈루나 오류? 그러면 경정.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거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결정형이 했어요. 그럼 세무서장이 나한테 세금을 내가 내는 거잖아. 그럼 지네들이 경정했으니까 나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제 너한테 이걸 부과할 거다 통지해줘. 그러면 통지하고 얘 거둬야죠. 언제 거둬?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징수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하시고 돈을 안 냈어. 그럼 걔는 언제 걷는다? 걔는 국세징수법 그럽니다. 국세징수법. 이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면요? 결정 경정으로 하는 경우 언제 징수한다? 30일 그러면 되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후 안 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그 18페이지 5번에 결정 경정 및 징수라고 돼 있죠. 1번의 결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 안 했다잖아. 그럼 뭐 한다고요? 결정한다. 그렇게 돼 있고 경정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고쳐 부과한다. 뭐라고 한다? 경정 그런다. 됐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징수환급 예정 확정신고 미납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정이나 확정신고하고 돈을 안 낼 수 있죠. 신고만 하고. 걔는 언제 걷는다고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근데 결정경정은 빨리빨리 걷어야 되죠. 그러니까 며칠 안에 걷어? 30일 안에 징수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두 개가 바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부가징수 물어볼 때 언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 경정, 용어 구분하시고 징수 기간도 서로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내용 정리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지금 하는 걸 듣고 나중에 이게 1시간 정도, 기름 1시간 정도 할 건데요. 빨리빨리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녹음할 수 있으면 그냥 해석 들으면 좋긴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내용이 다는 없어도 세 파트를 갖다가 막 빨리빨리 하더라도 듣기만 해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핸드폰 녹음 안 되죠? 네, 알았어 하세요. 그럼 나중에 딱 올라가면 그거 하시든가 해가지고.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아니면 이거 한번 보려면 한참 걸리잖아. 그죠? 잠깐 쉬었다가 제가, 그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만 쭉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